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일이면 미추강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자가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법 절차라는 게 있어서 아직도 윤석열은 온갖 꼼수와 변명을 늘어놓고 말장난을 하고 있어도 내란 발발 1년이 되는 지금까지 단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우리가 깨달은 것은 윤석열이라는 자가 얼마나 무능하고 게으르고 충동적이며 그 머릿속에 국가와 국민은 전혀 없었다는 것. 김건희는 역시 V0가 맞고 사악하기 그지없으며 탐욕과 천박의 끝판왕이었다는 것. 이런 죄를 빌려와서 정권을 잡은 국힘당은 정말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것. 윤석열을 길러낸 검찰 못지않게 법원은 더 썩어 있어서 그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세상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 역시 관료는 자기 제 살 길만 찾더라는 것. 무엇보다 이런 것을 다 알면서 눈 감고 거짓을 읊어댄 언론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 등등입니다. 윤석열 내란을 막아낸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시민은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1주년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 주 정어리몰에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라서 고기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찾아서 먹으라고 한 게 오리고기예요. 오리고기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게 유황을 먹여서 키운 유황오리거든요. 이 유황오리를 이번에 정어리몰이 준비했습니다. 가성비 최고죠. 보통 12월부터는 오리 농가에서 번식 그런 것 때문에 오리를 잘 안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특별 기획 기간이 끝나면 이 가격에 못 드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좋은 기회에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되게 밖에서 한 번씩 드시려고 그러면은 좀 꽤 되지요. 그런데 이게 한 팩에 150g이고 모두 3+3 6팩을 드리니까 이걸 19,900원이면은 이거 안 드시면 손해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1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뒤에 푸른 하늘 사이로 마른 나뭇가지가 보이고요. 그 뒤에 지금 산이 조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매일 새롭게님께서 보내주신 내장산의 지난 주말 모습입니다. 예, 이제 저 낙엽은 다 떨어지고 이제 저기에도 눈이 내려 쌓이겠지요.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다는 예보입니다. 북극에서 영하 30도 한기가 내려와서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이 된다는데요. 밤부터는 눈도 올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한파주의보가 서울 전 지역,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데요.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강한 추위가 찾아올 때 한파주의보 내리죠. 우선 오늘 아침에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곳도 많은데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고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내려가니까요. 여러분들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흘 정도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추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요.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이 이 핸들을 좀 귀찮게 해놔서 요즘에 이름을 다시 핸들을 고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불편하시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구글이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자작나무님께서 자작나물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 누가 그런 거예요? 상강뜰님인가요?
안 돼요. 자작나무는 얼마나 품격이 있는데 자작나물은 좀 그런데 이걸 또 바꾸면 2주는 또 못 바꾼다고 그러네요. 자작나무랑 뭐 이렇게 바꾸신다고 그러니까 2주 뒤에 잘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작나물은 좀 그렇잖아요. 예,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반듯하신 분. 고맙습니다. 전현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강수영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네, 오늘 분장도 네. 잘 하시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안구를 위해서 터치를 조금 강하게 해봤습니다. 내일이 이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그 전에 속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아침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안을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래 예산안은 법에 딱 그 오늘이 마감이라고 돼 있어요. 정확한 규정은 예산안은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내년 1월 3일인가요? 그러니까 오늘이 딱 그 처리 시한이거든요. 1월 2일이겠죠. 1월 1일이 쉬는 날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지켜진 적이 거의 없어요. 헌법을 안 지켰어요. 정치권이라는 게 그렇죠. 지네들이 법 만들고 잘 안 지키는 자들이니까.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막 날 새고 뭐 연내 처리하고 막 난리 친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딱 5년 전에 한번 지켜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정부 원안대로 728조? 국힘이 웬일일까요? 지금 국힘당이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난리칠 텐데 얼마 전에는 국회의장이 송원석 불러가지고 이렇게 악수하라고 그러는데 악수도 안 하고 그랬던 자들인데 뭘까? 난 너무 궁금해요. 오늘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패널들하고 함께 궁금한 것 좀 챙겨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당내 사정을 좀 아실까 싶은데 전혜원 원장님 뭔 일이래요? 왜 어떻게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추정이고 다 안팎에서 도는 얘기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지난 6월에 국회 찾으셨을 때도 야당과의 협상, 통합을 거듭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지만 지역구 일단 뭐 시급한 민생 예산이라던가 이런 건 기간 내에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대통령님의 의지를 좀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내일이 12월 3일 계엄이 터진 1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계엄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걸 상당 부분 의식한 것 아닌가 이런 여론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지금 여당에서는 이미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류가 팽배하다라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어차피 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발목 잡기 한다라고 지역에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들여지 않느라라고 추정이 있지만 내부에 글쎄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조금 더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가지고는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맘먹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일단 3분의 2가 안 되지만 3분의 2가 돼야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라든지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의원 제명이라든지 아주 제한돼 있어요. 예산안 통과 같은 것은 맘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항상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먹을까 이렇게만 연구를 하지요. 그런데 정부 원안 여기에 이재명 예산도 들어있고 절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였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겁니다. 없으면 제가 저는 손에 장짓진다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없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강수영 변호사님 뭘까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럼 뭔가 줬으니까 이렇게 화답을 한 거 아니겠느냐 국민에 비해서.
왜냐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국민성장펀드나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뭐 또 이렇게 프레임 잡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좌파적 정책이라고 막 비난했던 경제 망치는 거라는 식으로 막 얘기했던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받아줬어요. 예산 감액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대신에 반대급부가 뭐 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마 협상에 주체가 돼서 뭔가를 했을 텐데 아직 보면 이야기 나온 게 없으니까 조심스럽지만 뭐 송원석 원내대표의 표정이 보니까 그렇게 밝지만은 않던데 어쨌든 뭔가 정치적인 어떤 그 주고받음이 있다면은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밝히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제 영장 심사도 앞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당 해산의 기로에 지금 이제 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민생 관련된 것까지 다 이제 발목을 잡으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질 거를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다 뭐 그냥 보이콧 해버리는 식으로 가버리면 내년 지방선거에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셈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적인 발목 잡기를 통해서 언제든 항상 이익을 얻어왔기 때문에 뭔가 받은 게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예. B 플러스 줍니다. 이거 왜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뭐 확실하게 나와야 그거는 A를 주는데 그렇죠. 지금 게 없습니다.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예. 우리도 모르죠. 예. 그런데 뭔가는 있을 거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A 도전. 큰일 났는데요. 이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경호 때문이다. 추경호 영장심사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나올 거거든요. 예. 근데 예산안 처리도 안 한 상태에서 추경호가 만약에 구속이 돼도 문제고 구속이 안 돼도 사실은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럼 결국 국민의힘은 정치투쟁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내란정당으로 몰았다가 반발하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역시 또 내란정당으로 몰고 있다. 이전에 몰았다고 반발하고 몰 거라고 해서 반발하고 두 가지 다 반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추경호 문제를 거론은 예산안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추경호만 가지고 싸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안은 처리해놓고 난 다음에 싸우든 뭐 하든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내일이 또 계엄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동영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낼 텐데 제가 볼 땐 사과보다는 이재명 끌어내리겠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뭔 저런 인식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었을 거다.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저는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4조 3천억 감액하고 4조 3천억 증액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감액한 게 어떤 건지 증액한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증액한 부분에 민주당의 선물이 일정 부분 들어갔을 가능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좀 들어가고 정치적 부담을 좀 던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요. 아니 평점을 매겨주셔야지. 제가 지금 왜 점수를 안 매겨주세요? 채점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도 A 플러스 아닌 건 알고 있죠. 사실 우리가 팩트를 모르니까 저도 지금 A 학점 답안을 제출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뭐 우리가 모르면서 그냥 추론을 해보고 한번 나중에 맞춰보는 것도 괜찮겠죠. 강수영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야죠.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이제 벌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는가.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너네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것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힘당이 지금 완전히 뭐 보통 투쟁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원안대로 처리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했을 때 국힘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네. 뭐였을까 하는 게 좀 나오지 않겠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줬을 때 국힘당이 얻을 수 있는 것 뭘까요? 뭐 정말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은 일단 상대방인 국민의힘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근데 지금 제일 목전에 있는 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잖아요.
법무부가 주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해산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걸로 뭐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달라. A에 가고 있어요. 네, 제일 지금 목전에 있는 거 제일 급한 거잖아요. 저도 그게. 그거 아닐까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냥 할 리는 없잖아요. 물론 정부가 정치는 협상이니까 네. 저는 협상 자체를 항상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라고 정치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더러운 거래가 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럼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위원정당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위원정당 해산할 것 같거든. 그럼 그것은 안 하는 걸로 뭐 이렇게 합의를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 지금 추경호가 만약에 영장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면 추경호만 구속하겠습니까? 추경호와 함께 작당했던 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예. 저는 그중에 송원석도 있다고 보고 네, 원내대표실에 있었죠 그 당시에. 예. 그러면 이 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그러면 나중에 야 봐라 이렇게 지금 너네 다 했는데 우리가 위원정당으로 해산 안 해도 너네들 이제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건데 추경으로 끝내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말하기가 좀 거시기해서 패널들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이 지금 예고돼 있잖아요. 특검 기간들이 다 마감이 되고 종합특검에서 어떤 수사 대상을 정해가지고 이제 준비할지가 또 정치적인 쟁점이 될 건데 국민의힘은 온몸으로 가지치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뭐 특검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다 받아가지고 종합특검 하나에서 어떻게 다 끝내냐. 아 이건 빼고 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그 과정에서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은 진짜 단언컨대 어떠한 협상도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아예 이스큐즈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고 보고 부디 이제 마음이 원하건대는 이제 바라건대는 이런 뭐 거래 때문이 아니라 진짜 뭐 국민의힘이 자기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그냥 믿고 싶습니다. 예. 네. 서핑 코냥이님, 설마 김병기 대표와 국힘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딜을 하지 않았는지는 너무나 걱정됩니다. 앵커님 하셨는데 그거는 아닐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 어제 법안 소위 통과했지요. 이거 가지고 딜을 하지는 않을 거고 다른 거는 뭘까요? 전혜원 원장님 안 집혀요 아직도? 되게 나처럼 좀 마음이 안 좋은 나쁜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 원장님처럼 마음이 순수하신 분들은 나쁜 생각을 잘 못하기는 합디다. 저는 사실 이제 변호사님 지금 말씀처럼 위원정당 해산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위협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지도부가 추경호가 만약 구속됐을 경우에 수사선상에 오르는 점, 세 번째로는 추경호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구속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 이건 이제 정당의 붕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는데 다만 이제 제가 민주당 소속의 당원으로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던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당 관계자들의 휴대폰 문자 또 국회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 정당 관계자들의 증언이 지금 확보됐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딱 등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일 오후에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제야 정당이었던 정당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지금 여당이 민주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민사회 그리고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마 사회개혁 시민 대행진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전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12월 3일 계기로 계엄 세력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불붙을 텐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예산안까지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전 국민적으로 위원정당 해산하라는 여론이 더 불붙을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잘 된 일이에요. 이렇게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는 거 잘 된 일이죠. 잘 된 일인데도 우리가 좀 의심하고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국힘당이 안 해왔으면 몰라도 저 당이 정당도 아닌 것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보는 거죠. 뭐 여러 의심은 있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물을 어떤 큰 걸 줬는지 그건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집권여당하고 대통령한테 제일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역으로 야당하고 합의했다고 하면 합의한 공도 사실은 여당하고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래도 뭔가 국민 민생 챙긴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 됐다. 그리고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기한 내에 이렇게 법안 처리가 되고 예산안이 처리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좀 정치가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더 생겨났을 것 같거든요. 좀 희망을 갖게 해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학교 제 시간에 안 나왔던 놈이 갑자기 제 시간에 나오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광장에서 지금 뭐 정권 퇴진 운동하면서 갑자기 이건 또 합의해 준다는 게 앞뒤가 안 맞긴 하죠. 앞뒤가 안 맞죠. 네. 다만 전 요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한미 협상 이후에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안을 그래도 좀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원으로서 늘 선한 의지를 믿고 싶습니다. 조직폭력배한테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왜 그렇게 차가냐? 자, 일단 뭐 법정 처리 시한 안에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안 좋은 거래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정치라 하더라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에요. 예, 그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좀 더 취재가 되는 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윤석열 비상계엄 1주년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늦지요. 왜 이렇게 늦냐? 우리가 1년을 쭉 돌아보면서 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특검으로 따지면은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는 1년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왜? 바로 직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법기술을 부리는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엉망이 돼 왔는지를.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시간은 좀 더 걸릴지언정 반드시 단죄되고 또 정의가 바로 세워질 텐데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그게 청소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대청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먼지 털죠. 그다음에 닦지요. 그리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광을 냅니다. 그렇게 해야 청소가 마무리가 됩니다. 창틀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 이거 딱 따져봐가 닦아가서 이거 나오면 혼납니다. 이렇게 해야 대청소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과 그 무리들 이 자들 처단하는 걸로 끝나면 그건 절대 청산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관료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보신에 연연했고 도망가고 피하고 책임 떠넘기고 했는지 우리가 봤지요. 판사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먹었는지 봤지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자 붙여서 받아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 법원, 경찰, 군 그리고 언론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일단 지난 1년은 윤석열이 얼마나 무능하고 게으른 자였는지 그리고 사악한 자였는지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런 자였어. 우리는 다 알았지만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본인이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살려고 부하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말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사실을 털어놓고 너 그때 그렇게 내가 막 오자마자 술 마시고 막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랬어? 너 그렇게까지 마셨니?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지금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헌재 탄핵부터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것은 일회성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러면 그게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국회에서 해제하는 것은 막지 말아야죠. 그거를 해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호를 동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경찰에게 국회로 넘어가는 국회의원들, 월담하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까지 지시했다는 사실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법정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놓고 뭐가 저렇게 뻔뻔하고 악랄한 자입니다. 지난달 27일에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의원들을 혹시 경찰이 목격했거나 하고 제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하고, 담을 월담자가 뭐 이렇게 있다는 사실은 제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월담자를 막아라는 제지하라는 그런 지시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월담자 중에는 국회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고 사무처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월담하는 사람 모두를 확인하고 제지한다는 게 어렵고 쉽지 않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었지만은 명시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실제 지시한 사실도 없고 실제 막은 사실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청장으로서 차단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일선에서는 그런 이렇게 일부 월담자에 대해서 제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보호받은 바는 결국 없죠. 제 지시로 인한 네. 일부 월담자 제지 상황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경찰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저 때만 해도 김봉식 그 전 서울청장 증언을 들어보면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빠져나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죠, 강수영 변호사님. 그렇죠. 그동안 이야기했던 윤석열이 집요하게 얘기했던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뭐 얘기했다는 식의 황당한 거짓말도 결국에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내란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국헌 문란이라는 것이 우리 법이 규정하는 게 헌법상 국가기관의 기능을 집단적으로 막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는 헌법상 이제 당연히 국가기관인 거고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경찰들이 혹은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막았다면 이건 완벽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윤석열이 거짓말해왔어요.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까지 지금 나왔죠. 결국에는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석열이 했다. 이 증언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는 둥,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과경을 투입했다는 둥 헛소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찰 측에 지금 증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회한도 좀 느껴지는 것은 처음에 임정주 그 경찰청 경비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건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다. 우리 헌법에는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자체를 막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만약에 그렇게 지시를 어기면 우리가 계엄령에 의해서 체포된다. 그러니까 그냥 해. 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결국 실행행위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뭐 뒤늦은 저 고백 뭐 고맙습니다만은 윤석열에 대한 죄를 이제 증명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은 본인의 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직위원을 우리는 믿지 못하잖아요. 저자가 말도 안 되는 계산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저자가 미친 척하고 윤석열 무죄를 선고하면 어떡하냐? 나 이 걱정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안도합니다. 왜? 직위원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증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님, 아무리 직위원이가 무죄를 주고 싶어도 아니 이렇게 지시를 밝히고 윤석열 주장을 배척하는 증언이 나오면
직위원도 무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직위원이 어떻게 재판하는지를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자가 무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김성환 그런 일이 평론가님도 벌어졌다면. 너무 착해. 저에 대한 모독이십니다. 그거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판사가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가 9대0으로 윤석열 파면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판사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서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라고 돼 있는 거예요.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게 국회 기능 못하게 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그리고 처단하라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 직위원이 이거는 불법 계엄은 맞지만 내란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거는 사법부가 폭파될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본인의 그 내란 우두머리 관련한 첫 재판 기록을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국회 봉쇄에 대해서 난센스다. 엄연히 들어갈 수 있는 민주당 대표가 담 넘는 사진 찍는 쇼를 하는 것도 딱 찍혔다. 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 발언을 들으면 분명하게 윤석열은 정치인들이 월담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체포하려고 했고 결국은 국헌 논란 목적에 국회 봉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중요한 것은 재판부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재판 기록 꼭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할 때도 당시에도 윤석열은 국회 봉쇄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이르러서 이제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났던 것 그리고 구속에서 풀려나서 내란 우두머리 하면 이제까지 재판받는 과정에서의 행보를 쭉 다 보시고 국민 여론을 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좀 나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막 여러분이 슬슬 이 악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좋죠? 근데 제가 좀 너무 당해서 그래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자가 윤석열이거든요. 윤석열은 입에 상식을 얘기합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인이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정어리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수법이 이래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식에 안 맞는 일을 일단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따질 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나쁜 자죠. 상식이 뭔지를 모르면서 제가 또 아직 점심시간 전이니까 어떤 자가 길에다 똥을 싸요. 한가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정상인지 뭔지 구별을 못하는 자가 싸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싸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들여다봐야죠. 최근에 실제로 그런 그 뉴스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인가? 어디 지역에 그 목욕탕에 계속 변을 그렇게 두고 갔던 자가 잡혔어요. 그럼 뭔가 의도를 갖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여러 번 그렇게 짓을 저지르니까 그 탕 내는 CCTV가 없지만 그게 발견된 것과 출입한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봐가지고 범인을 특정을 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목욕탕에 이제 뭐 피해를 주기 위한 뭐 그런 방법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것은 뭐 내가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고성으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지금 조조 청장이 증언했지만 그때 당시 생생한 녹음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때 국회 경비대장이 막 그 뭐 안절부절하는 것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전원 다 모든 문을 다 지켜요. 그 국회 그 모든 문을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말입니까? 완전 차단하세요. 국회 경비대하고 같이 수비하면서 그 들어온 사람은 못 들어오게 완전히 금다. 그 국회의원도 누구도? 네, 누구도 누구도 지금
의장님은 지금 잠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의장님 입장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금단하고 있어요. 금단하고. 일단. 아니 지침이 아니고 저희 국회는 의장님 관할인 지역인데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계엄 해제권을 본회의 열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으시는 행위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실 거예요. 네네. 우선은 의장실에 의장님 직속하는 수석들하고 몇 분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일단 예. 제가 지침을 좀 받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들어오는 사람들은 차단하라라는 지침이 일단 내려왔습니다. 국회를 보여야 되는데 누가 명령을 내린 겁니까? 서울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막을 겁니까? 아이고, 보좌관님.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생생한 녹음이 다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다 드러납니다. 이제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건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5.18 광주 민중항쟁 발포 책임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자들 다 죽어버렸지만 그걸 밝혀내야지요. 누가 내렸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곽종근, 이진우 전화 직접 받았잖아요. 문짝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누가? 윤석열이가.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뭐 그냥 워낙 확실한 거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왜 그랬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점점 드러나는 것은 김건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 하나는 분명하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재명 한동훈은 끝이야. 이재명 한동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을까라는 것 이거를 지금 찾아내야 될 텐데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죠. 뭐 군인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계엄을 일으킬 준비는 분명히 진작부터 했었고 왜 그랬을까 하는 건데 김성환 평론가님, 김건희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 지키는 것은 그것도 김봉식 청장이 증언한 바가 있어요. 그때 헌재에선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지 이유와 동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왜 도대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아니 그런 부분이 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없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패널들께 지극히 개인적인 건 뭘까요? 물어봤는데 그때도 A 플러스 학점 받으신 분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강성 변호사님 도전. 네,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 구도가 잘 짜여져 보이는 것이요. 정권이 출발할 때부터 윤석열의 정권이 출발할 때부터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이미 제기가 됐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특검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걸 파헤치려고 했었죠. 근데 자기가 정권을 갖고 있고 검찰도 자기 수하에 있고 인사권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헌법상 거부권도 있고 법률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았지만 본인 마음속에는 이거 만약에 정권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교체가 되면 우리 다 죽겠다 이 생각을 일번 했을 것 같고요. 그 분기점이 이제 아마도 2024년에 있었던 총선이었을 겁니다.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대패를 하게 되면 나는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앞으로. 게다가 우리가 키워가지고 바지사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한동훈이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상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엄습하다가 결국 이제 명태균이라는 자가 계속해서 뭘 폭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해오고 그러다 보니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면서 계속 체크를 해왔던 것이죠. 도대체 검찰은 의지가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누구 의지로 자꾸 이렇게 수사를 자꾸 파냐? 어디까지 수사했냐?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명태균 수사 보고서를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제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수사 보고서를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그게 상부에 지시했다고 했지만 그 상부가 김건희 이미 드러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야 11월 작년 이제 계엄 한 달 전쯤에 이제는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묻어주질 않고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는구나. 명태균은 황금폰을 깐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계엄이 아니면 더 이상 이 수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에 12월 초에 계엄을 단행했다. 이건 뭐 지극히 뭐 타당한 추론 아니겠습니까? 예. 자, 두 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을 좀 소개를 할 테니까 이분들보다 더 근접한 답을 내놓으셔야 되겠죠. 지대장님, 큰 줄기는 영구 집권이고 건의의 사법 리스크 처리, 성렬이의 무한 음주 이것이 오로지 계엄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정필성님, 개인적인 가정사라면 윤석열이가 김건희도 처리해서 공소권 없음을 만든 다음에 영구 집권 정리 끝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가정사라고 네. 하면 근데 가정에 윤석열, 김건희 둘밖에 없잖아요. 가정에. 토리를 위해서 계엄했겠습니까? 걔 때문에 계엄했다. 그러고도 남을 짝이 났지만 네. 뭐 좀 아니겠죠. 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죠. 이유는. 네. 예. 부산이 대인님, 학점 박하게 해주는 백 교수님. 제가 학점이 좀 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수준을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 보시기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자, 전혜원 원장님. 저는 이제 전두환을 벤치마킹 하는데 전두환의 그 구태타는 벤치마킹 하되 전두환처럼 쉽게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히 왕노를 타면서 집권을 계속하겠다, 독재를 하겠다. 이게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군 세력을 통해서 곳곳을 장악했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집권하자마자 검찰의 하나처럼 불릴 수 있는 본인들의 친윤 검사들을 내어서 심지어 각 조직을 다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 전두환 벤치 마킹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 비상대권이 있으니까 총살당하니서 싹 쓸어버리겠다 할 때 제가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 자주 했던 말을 보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5.18에 대해서 여론을 진압하는 게 실패했지만 나는 간첩서를 내세워서 이 사람들이 싹 진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리거, 그러니까 계엄을 실제로 하게 되는 한동훈과 김건희가 같이 얽혀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로 한동훈을 비롯한 세력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것, 말이 앙떠안했던 발언 등이 있었을 거고, 김건희를 통해서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 결정적으로 김건희의 개인 범죄뿐만 아니라 공청과 관련된 본인의 육성이 제기된 지 얼마 안 돼서 불법 계엄이 일어났거든요. 전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이거 말하면서 이걸 눈치를 싹 지금 제가 학점을 표시하고 있는데 딱 몇 점 주시나. 비공개입니다. 아니 주눅 들어서 방송을 못 하겠어요. 조용해졌네. 아니 저도 얘기해야 되나요? 네. 금강야차님이 보내주신 거. 토리의 영구 집권. 토리 때문이었네. 네. 저는 뭐 다 나온 얘기니까요. 저도 역시 김건희가 결국 트리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명태균 게이트까지 같이 터지니까. 근데 윤석열이 집권하고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윤석열은 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폭력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검찰총장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참는 기질이었을 거거든요. 항상 왕초가 되길 원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나니까 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특히 여당이 협조 안 하는 게 제일 눈에 가시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진짜 부활을 만들기 위해서 여당 대표 막 찍어내고 선거하고 얼마나 분위기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뜯어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걸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반국가 세력이 뜬금없이 등장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아기보다도 못한 폭력적인 인간한테 권력을 쥐어줬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마지막에 극대놓게 한 건 김건희였을 거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또 하나도 있는데 사실 야당이 그 압박에 대한 압박감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당시에 야당 후보였었고 대선 후보였었고 대표로 있는 인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을 동원해서 죽여야지 이게 본인이 정당성이 더 확보되는 면이 있는데 이런 표현 좀 과격하지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죽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계속 지지를 받고 있고 야당은 계속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어떤 그걸 뭐라 그래요? 자격지심, 두려움 이런 게 계속 작동했다. 내 맘대로가 안 된다라는 이런 점도 분명히 이렇게 그다음에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이런 망상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답안지 제출 끝났는데 이 부정시험을.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지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 패널들을 어떻게 학점을 매기겠습니까? 정말 저는 항상 자부하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사 프로그램이 많지요. 뭐 특히 종편 같은 데 하는데 저는 종편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짜증나고 한편으로는 오져요. 자식들 우리 정어리 TV를 봐라.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어디에 이렇게 훌륭한 정치 패널들 모시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예. 보스형님 TV님 무서운 마누라고 살아봐. 저는 이거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최종적으로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지 나오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딱 이제 그 공소장이라고 그럴까요? 최종적으로 정리된 거 그것을 정리한다면 그럴 겁니다. 윤석열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죠. 거기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무능하고 게으른 죄 이런 것들은 직접 법률로 처단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MBC 비행기 태우지 마.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지만 참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자로서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최병 수사 외압 이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드러나 버렸거든. 일단 자기가 죄가 걸리잖아요. 그럼 이것은 재직 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끝나면 이건 바로 감옥행입니다. 이런 거 있죠. 김건희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거 막 드러나는데 막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그냥 검찰을 동원해서 대충 털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계속 특검 이런 것들을 풀어냈더라면 어떻게 뭐 좀 총선에서도 선방하고 그럴 텐데 일단 이제는 남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깨지죠. 그러니까 갈수록 희망이 더 사그라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정치를 해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지요. 이거를 노리다가 이게 안 되면 차선이라도 이걸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건 정치를 많이 한 내공에 따라서 얻는 결과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치 구단이라는 게 있는 거고 초짜가 있는 건데 얘는 초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얀 띠 메고 태권도 국제 대회에 나간 셈이죠. 게임이 되겠어요, 구단하고? 그래, 능력은 안 되니까. 찾아보니까 비상대권? 야,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일거에? 이래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산수 못하는 자가 수학하겠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를 해도 안 되는데, 계엄인들 성공하겠습니까? 내란도 머리도 되고 졸개들도 따라줄 그런 리더십도 있고 이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전두환이는요 팍팍 챙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목숨 바치는 거죠. 얘 법정에 나와서 하는 거 보십시오. 지가 그렇게 해놓고도 말로만 딱 한 번 다 내 책임이다. 그래 놓고 그 다음날부터 또 얘가 잘못한 거지 뭐 얘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평소에 내 말 안 듣는 자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좋아. 그런데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죽기 살기로 따라왔던 충암고 후배 여인영을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놈 이렇게 하면 그거 꼭지가 돌지 안 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얼마나 무능하고 게으르고 심성이 더럽고 야비한지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참 입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윤석열이 내년 1월 18일에 구속기한이 끝나는데 지금 이것도 궁금하니까 오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23일에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위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이정엽 부장판사. 우리가 지금 직위원 뭐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네. 지금 이거 일반 이적죄로 기소한 것에 대한 배당이 이정엽 부장판사 형사합의 36부로 배당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판을 하게 되는데 네. 이날 그러면 신문을 해가지고 이거는 구속을 해야 되겠군 하면 6개월 연계되는 겁니까? 그렇죠. 영장 발부가 되는 겁니다. 이 별도 재판부에서 영장 발부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새로운 공소 사실로 이제 새로운 영장 사유를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 또 6개월 영장이 이제 연장이 되는 거고 새로운 영장이 발부된다고 봐야 되고요. 정확히는. 예. 그리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면서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구속 기간을 크게 늘리는 그 법안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뭐 일반 이적죄 뒤에 다시 또 크게 또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생겨서 직위원 부장 때문에 윤석열이 또 햇볕을 보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그 1월 18일 지나도 네.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네. 혹시 이정엽 부장판사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동안에 좀 접해본 재판이 있습니까? 이정엽 재판이 제가 그거 체크를 못했는데 네. 그 지금 일반 이적죄 신문을 할 때 지금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공판기를 굉장히 촘촘히 잡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을 뭐 일주일에 4번 진행하겠다는 것을 예고하기까지 해서 지금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잡아버리면은 우리가 재판을 수행할 수가 없다. 방어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변론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고해달라고 하는데도 요지부동이에요.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다라는 거죠. 직위원 부장하고 비교해 보면 직위원 부장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예고해놓고는 변호인들이 막 이의 제기하면 다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정엽 부장은 아예 재판 시작 단계에서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계획을 밝힌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해서 스케줄 이렇게 딱 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직위원 부장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재판하겠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서환 평론가님 저도 지금 이정엽 부장판사를 잘 모르지만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엔 주 2회,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하겠다. 기대할 만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내란 재판 신속하게 안 한다고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재판부의 경우에는 재판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이정엽 부장판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북한에 드론 보내고 충돌을 조장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했던 그 당사자라고 하는 군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지금 드론 작전 사령관 빼고는 다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드론 작전 사령관이 관련된 혐의를 어떻게 어느 정도 입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로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영장을 기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풀려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다른 수단을 또 강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또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그거 아마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이나 이런 거 봐도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뭐 일단은 직위원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궁금하니까 한번 강수영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서 나온 걸 보면 내란 전남 재판부 항소심부터 하는데 네. 1심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설치를 했을 때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예.
문제는 1심 재판부를 지금 변경하게 되면은 선고를 못 합니다. 근지간에 소송을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재판부 변경을 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다시 이제 변론을 갱신할 때에 변호인에게 의견을 물어요. 자, 변론 갱신을 하는데 기존 진행됐던 재판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절차상. 이때 만약에 윤석열 쪽 변호인이 온갖 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뀐 판사가 많은 것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심리를. 그럼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1심을 제외하고 항소심부터만 한다는 얘기가 지금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때문에 이게 또 지연이 돼가지고 또 구성 기간이 만료되냐 안 되냐 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1심 재판은 일단 그대로 두고 항소심부터 하겠다는 전략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내란전담 재판부는 사실 진작에 설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요즘 애들 많이 아쉬워합니다만 항소심이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좀 반드시 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재판부에서 국민들이 되게 속상했었는데 물론 이제 1심에서 결론이 잘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 그 앞에서 이제 윤석열의 구속기한 연장이 최대 관심사이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법이 만약 4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이걸 공포하면 당장 12월 23일 일반이적 혐의 재판부에서 구속기간 연장 여부 심사하기도 전에 윤석열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해서 제도적인 걸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났을 때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꼴을 지켜봤는지를 꼭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반바지 입고 아크로비스타 상가 거슬리는 거 언론에 포착됐었고요. 전황이라고 같이 그 음모론을 부추기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제대로 성실하게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풀어준다, 이거는 재판받지 말라라는 소리거든요. 재판부에서 이런 국민적 여론, 윤석열의 행토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의가 바로 서고 불의가 처단되는 그런 때입니다. 참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이제 무죄로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에 그나마 위안을 많이 받고 또 그냥 혼란의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자기 한 자리 챙겨보고 또 뭐 대충 명예전역 하려고 했던 사람들 어디가 뭐 붙잡혀가지고 다시 강등되고 이러는 거 보면서 그래 이렇게 좀 정의가 바로 서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그 좋아하는 백금열 선생 있잖아요. 백금열 선생도 무죄를 받았더라고요. 참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따 1부 끝날 때쯤 전화 연결해가지고 한번 기분이 어떠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추경호 영장심사가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잠깐 다뤄보지요. 추경호는 지금도 뭐 부인합니다. 뭐 부인하겠죠. 추경호가 부인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회로 모여라, 아니 당사로, 아니 국회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을 하면 그게 말입니까? 김혜지 의원 지금 막 공격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 얘기한 걸 한번 들어보시죠.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당사,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서로 좀 연락의 어떤 주체들이 조금씩 다르고 장소들도 달랐던 것들이 지금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들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대로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때 국힘당에 있었던 김상욱 의원도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을 또 요즘에 이야기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엄 해제는 다음 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의원님을 노려봤다. 시선이 좀 따가웠어요? 같이 노려봤어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매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보수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예. 보수당 원내대표면 당연히 비상계엄 사태 해제하려고 앞장서야죠. 근데 무슨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요.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예. 국회의원들을 왜 당사로 빼요? 그리고 왜 시간을 더 달라 하고 막상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때 되게 화가 났었고 그때 모 방송국과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예. 중요 원내대표 마침 딱 둘이서만 딱 마주쳤어요. 아. 그래서 서로 딱 노려보면서 지나가고 끝났는데 뭐 중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나한테 대해서 욕을 했다고 하면서 노려봤을 것 같고 저는 에이 역사의 죄인 같아 이러면서 또 노려본 것 같고 홍장원이 아프죠. 배신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의원이 있었어요? 국민의 말.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러한 말하는 의원이 있어요? 의원총회 때 그런 취지의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말했는지까지는 기억을 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홍장원이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근데 예. 의원총회에서 이야기 듣고 알았어요. 저렇게 다 증언이 나옵니다. 전혜원 원장님, 홍장원 때문에 망쳤어. 그러면은 계엄이 성공하기를 바랐다는 아유, 거네요. 그렇죠. 홍장원만 없었으면 우리는 계엄에 성공할 수 있었어. 그 말은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몇 명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어라는 말이 있는 거고 그 말은 역설적으로 추경호를 비롯한 당시 원내대표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인 저서를 국민의힘 10명 정도가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추경호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진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회의원들 당사자잖아요. 더군다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면 이건 정말 빼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이 휴대폰하고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까지 안 알려졌는데 이것이 오히려 추경호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탁 제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돌아보면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지 빠져나려고 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서희건설 측에 자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정적으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의 진술이라던가 그동안 여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또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속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재판부가요. 내란 상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책무를 가져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호가 계엄 실패 후에 그러니까 보름 뒤쯤에 엘리베이터에서 국회의원회 간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요즘 고생이 많지 그랬더니 계엄에 성공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추경호한테 전화했던 시점이 그 계엄의 밤 11시 22분이거든요. 근데 한 저녁 7시 무렵에 조지호하고 김봉식 서울청장하고 그 경찰청장 불러가지고 계엄할 거라고 계엄군 갈 테니까 협조하라고 얘기했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조지호 청장한테 밤 11시 15분부터 6차례 전화를 해서 국회 월담하는 의원들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경호하고 전화 통화한 시각이 그로부터 7분 뒤에요. 22분이에요. 11시 22분. 11시 22분에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추경호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밥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협조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추경호가 지금은 당사자들 간의 얘기라고 해가지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자기가 뭐 제대로 행동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다 거짓말입니다. 100%. 네. 그리고 이제 비겁한 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추경호가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의원총회 하는 것 자체가 표결 방해예요.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원총회를 왜 하냐고 그 급한데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들 뭐 107명인가가 탄원서를 법원에 낸다고 해요. 탄원서 내용 중에 의원총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가지고 의원총회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아니 당론 없이도 그냥 표결하면 된다니까 왜 의원총회를 하냐고 그걸 설명을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한동훈도 너무 비겁한 게 자기는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어요. 근데 추경호는 의원총회를 하재요. 그러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말이 달라.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추경호를 설득하든 윽박지르든 뭘 해야 되는데 추경호가 심지어는 문자 보내가지고 나와달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그럼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요. 그럼 근데 자기는 똑바로 조사도 안 받아. 참고인 조사를 안 받고 법원이 증인적 신문 받아라 그러니까 뭐 나 책으로 다 썼으니까 그거 보시오 이러고 앉았어. 너무 비겁해요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많이 안 나온 얘기인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저는 추경호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의원이 윤석열에게 전화를 2분간 했다고 하는데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었을까 의문이 있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한동훈 당대표를 날리면 당신이 당을 맡으시오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한동훈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본인이 당권 잡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한동훈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제 계엄 때문에. 윤석열이 나경원한테 전화할 일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나경원이라는 사람도 계엄이 성공하길 바랬을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당권 잡는 걸요. 이 부분 분명히 추가 조사 돼야 됩니다. 예. 네. 추경호가 윤석열 계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대장님을 A+ 드려야 되겠네요. 이 계엄의 시작은 이채양 명주였습니다. 정어리들이 한 곳에 모여 뭉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뭉쳐서 국민의 주권 국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00만도 곧입니다 하셨는데 지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수형님 TV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정어리 구독하면 A+ 줍니다. 눈치들 없으시네요. 그러셨는데 보니파시오님이 보수형님 꼬리 잡아요. 제 꼬리도 잡아주세요. 릴레이를 준동하셨고 변함없이님 꼬리 잡아요. 세빅님 보니파시오님 허리춤 덥석 잡으셨고 랑님 변함없이님 꼬리 잡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이어서 잡아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변함없이님은 슈퍼챗을 또 보내시면서 동접자 증가가 정체 현상입니다. 정어리 호출 신호 좋아요 눌러주시와요 하셨는데 예 요즘에 조금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으셔요. 꼭 보실 때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잊어버리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보수형님 TV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그 오리 그 로스 소개할 때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놓쳤어요. 어제 10만 원이나 슈퍼챗을 보내시면서 혹시나 저기 유황 오리로스 우리 정어리원들 분 중에 5명 선정해서 하나씩 드리세요. 드시고 싶은 분 계실 겁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보수형님 TV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유황 오리로스 드시고 싶은데 예, 형편이 안 드시는 분은 보수형님 TV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챗 소개해드린 김에 담화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 아까 서핑코냥이님은 제가 소개해드렸죠. 북날라 뽕따님 물고 뜯고 씻고 싸우고 무슨 꼭 이같한 광고 같네요. 배현진 vs 배현진 대 김계리 잘한다 싸워라 싸워라 이기는 편 우리 편. 북날라 뽕따님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슈퍼챗 필요하시면 보내주신 분 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자 1부 마치면서 우리 백금열 선생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열 선생님 전화 연결 돼 있습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을 축하해야 되는 세상 너무 안 좋아요. 일단 지금 1심에서는 더군다나 징역형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집회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비판한 노래를 불렀다. 예. 이게 죄가 된다 이거였어요? 예. 그 이제 공무원이 그런 노래를 한 것은
예.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비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1심.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어겼다. 예. 그래서 1심에서 그거 판결 받고 예. 그 선생님 일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제 일이라는 것은 그 교사로 계셨잖아요. 그건 저는 이미 그 전에 작년 8월 29일로 저는 해직이 됐고요, 이미. 예. 해직이 됐고 이 판결은 해직된 뒤에 나온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공무원도 아닌데 왜 그거에 걸리는 거죠? 아닙니다. 그 전에 아직 해직되기 전에 그런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공무원 신분일 때 노래를 했다는 건데 예. 이제 1심 판사가 이제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그게 맞다라고 판결한 건 뭐였냐면은 제가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을 비판한 것은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다. 예. 그것은 국민의힘을 비난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때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 예. 그리고 파란색 옷에 앞에 사람이 먼저다. 라고 써져 있고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 그것은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고 국민의힘을 비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님이 파란색 옷 입은 걸 따집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건 또 집회 참석한 것도 아니고 구경 갔을 때 그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서울의 소리 초심님이 백은종 선생님이 광주에서 무슨 집회를 하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식 듣고 이제 가족하고 다 같이 그 구경 갔었거든요. 그냥 여름에 파란색 옷 입지 빨간 옷 입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에 그때 그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 그 진행하시는 분이 그 지금 제이컴퍼니인가 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를 발견하고 나와서 잠깐 노래를 하든가 말을 하라든가 그렇게 시켜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가지고 잠깐 그 주역의 용 얘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네. 항용유해, 그러니까 용이 자기 자리에 만족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더 만족할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면은 결국은 추락하게 된다는 항용유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얘기 했었는데 이제 파란 옷을 입고 그렇게 앞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입었다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비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또 그런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한 것이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비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1심 재판장이 누굽니까, 이름이? 백금열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시기가 거시기 하시면 제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배은창이라고 하는 자네요. 거기는 우리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배은창 판사. 여기는 항소심. 이거는 훌륭한 분이구나. 1심 재판장. 이제 이름을 모르네. 이제 이 보수적인 법관이라면 기존에 그 보수적인 법관이라면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재판부가 이번에 그 무죄 판결을 한 항소심 재판부가 제 생각에는 합리적 판결을 하셨다기보다는 진일보한 판결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정신, 그 다음에 지금의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그 공무원을 비롯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신장하려 해야 한다는 그런 전체 요구에 부응하는 진일보한 판결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재판장이 퇴보한 판결, 불합리한 판결을 했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정의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기분 좋게 한번 나와서 축하를 한번 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우리 백금열 선생님이 마치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천하맹인 모두를 눈뜨게 한 것처럼 재판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예. 딱 그 대목만 한번 한 자리 해주실랍니까? 이제 그 신봉사가 이제 눈을 뜨거든요. 예. 눈을 끔적해서 번쩍 하고 떴는데 예. 그 곁에 있던 봉사들도 모두 개평으로 옛날 저기 노름하면 개평 주지 않습니까? 예, 개평으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1+1으로 예. 이제 눈을 떠요. 만좌맹이니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새갈 못 뛰는 소리로 쫙쫙쫙쫙 하더니만은 일시에 모두 눈을 뜨는디 하다 두고 오다 두고 앉아 두고 서서 두고 울다 두고 웃다 두고 일하다가 두고 자다가 두고 울다 깨다 두고 자다 번뜩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떠요. 예. 그리고 석 달 열흘 잔치를 했기 때문에 석 달 열흘이면 이제 100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먼저 왔다가 가버린 봉사도 있잖아요. 예. 석 달 열흘 잔치에 먼저 와서 집에 돌아간 맹인들도 저 집에서 눈을 뜨고 중도에서 눈을 뜨고 심지어는 누구도 눈을 뜨냐면 비금 주수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와 땅 위를 달리는 짐승까지도 눈먼 짐승은 일시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이제 심청이는 자기가 원해서 인당수에 빠진 거였고 저는 이제 미끄러워서 인당수에 빠진 건데 결과는 어쨌든 뭐 그렇게잖아요. 모든 공무원 기본권 확대하게 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도 고맙습니다. 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 나중에 그 축하 자리 한번 따로 만들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쌤 고맙습니다. 예. 네. 정의원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번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백금열 선생님과 잠깐 했는데 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들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1부가 길어졌는데요. 정어리몰 광고하고 2부에 김병주 전 최고위원 주불리 선자병법 하겠습니다.